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죠. 아마 운전하실 때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국 올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자, 이럴 때 반드시 전조등 켜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조등 켜는 것, 이것은 사고 예방에 아주 필수적이고요. 사고 예방을 해야지 본인의 안전도 잘 지켜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전조등 켜시면서 운행하시고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은 또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임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경제정책이 실패라고 보기 어렵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이 실패, 저성장이 심화된다는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경제정책이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실시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인구 문제, 국내 경제 상황, 세계 경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먹거리 문제 등을 혼합해서 만들고 실시해야 하는 거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해야 하는 겁니다. 갑자기 발생한 이 브렉시트와 같은 문제는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가 어떨 것이다. 그리고 세대별 인구 분포가 어떻게 될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의 성장 동력 산업 등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경제적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는 분명히 잘된 경제정책이라고 보기는 힘들 겁니다. 경제정책의 실패라는 주장이 나올 때 이를 맞받아칠 생각보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긴 이유가 뭔지부터 생각해 봐야 순서에 맞지 않을까요? 대표직 사퇴는 철수 정치 아닌 책임 정치다. 국민의당 문병호 전략홍보본부장이 안철수 전 대표의 대표직 사퇴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책임 정치일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론이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동안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의 사퇴는 분명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책임지는 과정에서의 감동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사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다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강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는 말들도 있습니다. 특정 행위를 반복하다 보면 거기에 무감각해지는 일종의 실무율의 법칙, 정치에도 존재한다는 사실 생각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차기 정부 첫 해의 국민투표로 선거제도 개편하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노 원내대표는 국민의 지지가 국회의석 수에 일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해야 한다. 이런 말도 덧붙였는데요. 이는 소수 정당으로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차기 정부 첫 해라고 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개헌 문제나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항상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였지만 제대로 이행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차라리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하고 내년에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하는 편이 훨씬 설득력이 높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 얘기 자꾸 하면 정치적 수사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는 점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40대 그리고 저소득층 또 자영업자.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에서 최대 이 세 개의 계층이 위험군인 것으로 지금 분석됐다고 하시오? 예,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가계금융과 복지조사 자료를 토대로 가계부채 위험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요. 작년 3월 말 현재 한계 가구와 부실 위험 가구가 모두에 포함된 가구가 54만 가구로 집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계 가구라는 것은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으면서 처분 가능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40%를 차지하는 가구를 의미하고요. 부실 위험 가구는 총 부채를 자산평가액으로 나눠서 산정한 부채 대비 자산 비율을 원리금 상환액 비율에 결합해 산정한 부실 위험 지수가 100을 넘는 가구를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이 53만 가구 어떤 관점에서 보든 가계부채 고위험 집단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54만 가구 가운데 특히 40대 저소득층 자영업자 이 비중이 가장 높다. 그렇기 때문에 40대 저소득층 자영업자가 가계부채 문제에 특히 취약한 만큼 이들 가구에 대한 정밀한 가계부채 대응책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1169개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사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요. 6월 말을 기준으로 코스닥 상장 기업 수는 모두 1169개로 집계됐고요. 예. 이건 지난해 말보다 17개사가 증가한 수치인데, 따져보니까 2013년에 1009개였거든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거죠. 또 기업공개 IPO 기업은 지난해 상반기에 42개에서 올해 상반기로는 26개로 줄었지만 금액은 4,276억 원에서 7,288억 원으로 되레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 장기 박스권을 벗어나서 고점을 기록한 코스닥 지수가 올해 조정장세에서 상향된 새로운 지수 밴드 650에서 710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 코스닥 지수가 올해 초에 국제 유가 급락, 대북 리스크,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가 미국 금리 인상 연기나 한국은행 금리 인하 등을 통해서 V자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208조 1,000억 원, 지난해 말보다 6조 4천억 원 증가했고, 특히 지난달 10일에는 215조 4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한국거래소는 하반기에도 풍부한 그 시중 유동성을 바탕으로 중소형주 위주의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될 거다. 또 외국인과 관이 동시에 순매수한 디지털 콘텐츠나
뭐 외국인 수준에서는 제약, 의료, 정밀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올해 김과 미역은 생산량이 늘어나고 예. 산지 가격이 작년보다 높게 형성된 반면에 예. 이 굴은 생산량도 줄고 수출 부진으로 가격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 참 눈여겨봐야 되네.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가격도 오르고, 예? 김하고 미역은 굴은 생산량도 줄고 가격도 떨어지고 이게 참 특이한 현상이에요. 특이한 현상이죠. 예. 이게 해양수산부가 2016년산 김, 미역, 굴의 생산 동향 분석한 결과 이렇게 짓게 됐다라고 밝히는 겁니다. 예. 품목별로 김의 생산량이 이 1억 2,750만 속으로 2015년과 비슷하지만 킬로그램당 산지 가격은 전년 784원보다 30% 높은 1,014원이었는데 이거는 중국과 일본 등으로 수출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미역은 43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9% 증가했지만 부산 지역의 생산 감소로 산지 가격은 작년보다 높게 형성됐고 5월까지 누적 수출량은 환율 상승과 대일본 수출 여건 회복으로 작년 동기간보다 20% 늘고 미역 수입량과 비슷한 누적된 그건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굴 생산량은 3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좀 감소했고요. 5월 누적 수출량을 보니까 일본 쪽의 굴 생산과 수출을 회복이 되면서 5,476톤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는 거고 그래서 가격도 낮게 형성됐다. 그래서 2017년에 김과 미역의 생산량은 증가할 것인데 반면 굴은 또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이번에 스포츠 소식 알아봐야겠죠?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제 류현진 선수 말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 선발 등판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 LA 다저스 류현진 선수가 이번 주 금요일 다저스 경기에서 열리는 샌디에이고전에 선발로 등판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이번 주 금요일은 8일 경기에 류현진 선수가 선발로 등판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류현진 선수 지난해 5월 왼쪽 어깨 수술을 했고요. 예. 21개월 만에 메이저리그 복귀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박태환 선수 말이에요. 국내 법원에서 예. 국가대표 선수 선발 자격을 인정을 받았는데 이 법률 대리인 측에서 조속하게 국가대표로 선발하라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네요. 예? 예, 지난 1일이었죠. 이 국내 법원이 박태환 선수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이 박태환 선수의 손을 들어줬는데, 예. 이 국가대표 선수 선발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어제 이 박태환 선수의 법률 대리인이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올림픽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국가대표로 선발하라 이런 성명서를 발표한 거거든요. 예. 네, 대한체육회는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었던 직후에 이 국제스포츠중개재판소 카스의 잠정 처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육회는 이 카스의 결정을 지켜보겠다 이런 뜻이고요. 이 카스의 결정은 늦어도 2, 3일 안으로는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아우, 박태환 선수 부담감이 많겠어요. 예?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올림픽에 만일 나가게 되면 메달 못 따면 이거 큰일이죠. 예? 네, 현재 박태환 선수가 지난주에 이 호주에서 열렸던 그랑프리 대회에 출전했었거든요. 예, 예. 이때 200m, 400m 기록이 자신의 전성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저조했던 기록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야구 올스타전 출전 선수가 확정이 됐는데 NC 나성범 선수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죠. 예, 이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16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데요. 이 나눔팀과 드림팀의 대결입니다. 이 나눔팀에는 NC 넥센, 한화, 기아, LG가 있고요. 이 드림팀은 이 두산, 삼성, SK, 롯데, KT인데 어제 팀별로 12명씩 모두 24명의 올스타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올스타 선수는 팬 투표하고 선수단 투표를 합쳐서 선정이 되는데 NC 나성범 선수가 61점 89점으로 최고 점수를 얻었고요. 팬 투표만 보면은 이 한화의 이용규 선수가 1위를 차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올스타는 이 두산이 8명으로 가장 많고요.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이 꼴찌가 한화인데 이 한화가 5명이나 배출했습니다. 예. 이 삼성, NC, 넥센이 각 3명씩이고요. SK, KT, LG가 단 한 명의 올스타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메이저리그에서는 추신수 이대호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어떻게 좋았습니까? 활약이? 평균적으로 기본적인 활약을 했습니다. 이 예. 텍사스의 추신수 선수 이 보스턴전에서 5타수 1안타 기록했고요. 시즌 타율 2할 6푼인데 오늘 경기에선 텍사스가 5대 12로 패했습니다. 이 시애틀 이대호 선수도 이 휴스턴전에 6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했는데 이대호 선수는 정말 이 승부사입니다. 이 기회에 정말 강해요. 오늘도 2회 1사 2루 첫 타석에서 1타점 적시타를 때려냈고요. 4경기 연속 타점인데 시즌 타점을 36개로 늘렸습니다. 예. 3타수 1안타 시즌 타율 2할 9푼 4리고요. 오늘 경기에서 시애틀이 1대 2로 패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새로운 대표팀 감독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히딩크 감독이 거론되는 모양이에요. 예? 예, 히딩크 감독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 잉글랜드가 유로 2016 16강전에서 아이슬란드에 패했고요. 이 패배 직후에 이 로이 호지슨 감독이 자진 사퇴를 했거든요. 예. 이 히딩크 감독이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히딩크뿐만이 아니라 이 아르센 벵거나 이 루이스 펠리페 스콜라리 같은 명장들의 이름도 함께 오르내리고 있고요. 이 히딩크 감독이 지난해 11월에 성적 부진 때문에 네덜란드 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났거든요. 예. 예, 그러다가 지난 시즌 도중에 이 성적이 부진했던 프리미어리그 첼시를 맡아서 중위권으로 끌어올리면서 역시 히딩크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는데 현재 팀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히딩크 감독 입장에서는 잉글랜드 대표팀 감독이 굉장히 좀 욕심이 날 것 같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나이도 이제 상당할 것 같은데, 그죠? 예. 자, 이번엔 리우 올림픽 소식인데 7월 11일 날 세계 랭킹 기준으로 올림픽 골프에 출전한 선수들이 결정되니까 이제 곧 명단이 확정되는 거 아니에요? 골프 대표팀? 예, 그렇죠. 예. 여자 골프는 특히 누가 나가나 이게 이제 소미의 관심사이거든요. 우리가 워낙 잘하기 때문에 여자는 리우올림픽에 4명, 남자는 2명이 출전하게 되는데 예. 이 기준은 7월 11일 세계 랭킹 기준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US 여자 오픈이 열리기 때문에 US 여자 오픈 성적까지 이 랭킹에 반영이 돼서 아직은 약간 좀 변수가 있어 보이는데 현재 랭킹대로라면은 랭킹 3위 박인비, 5위 김세영, 6위 전인지, 9위 양희영 선수까지 출전할 수가 있고요. 이 박인비 선수는 부상 때문에 올림픽에 나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올림픽 불참을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남자 같은 경우에는 세계 랭킹 31위 안병훈하고 예. 42위 김경태 선수의 출전이 유력한데 안병훈 선수는 남자 탁구 대표팀 안재현 감독의 아들입니다. 예. 부자가 함께 올림픽에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개그맨 그리고 바아빠 표인봉입니다. 버려질 위기에 놓인 물건을 쓸모있게 재탄생시켜주는 재활용품 DIY 들어보셨나요? DIY는 Do It Yourself의 줄임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말하죠. 먹고 남은 우유팩을 예쁘게 잘라 나만의 특별한 연필꽂이로 사용하는 것, 커피 전문점에서 다 마시고 남은 플라스틱 컵을 저금통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있죠. 재활용품 DIY 과정이 진짜 좋은 이유는 아이들과 함께 만들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더불어 환경까지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 사랑은 더 가까이
쓰레기는 저 멀리. 재활용품 DIY에 관심을 갖자고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자, 여러분 다 모이셨죠? 이제 일정 변경해서 4번째 쇼핑센터 방문합니다. 가이드 멋대로 일정이 마음에 안 드시면 인터파크 투어로 가시든가. 해외여행 가이드 인터파크 투어에서는 미리 확인하고 간다. 오 마이 가이드. 가이드 실명제로 더 즐거운 여행 인터파크 투어.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비교해보세요. 순증대수 1등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렌터카 연합회 2015년 기준. 안녕하세요. 블랙야크의 새 얼굴 이진욱입니다. 이번 주도 등산 계획 있으시죠? 저도 산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산을 즐기는 새로운 법을 알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보물 같은 명산을 블랙야크와 함께. 등산이 더 즐거워지는 방법. 블랙야크 명산 100 프로젝트.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트리움 금강주택. 8시 30분 06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내리는 비로 인해서 계속해서 정체가 심한 상황인데요. 이 동부간선도로 일부 구간 통제는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이 도심 쪽으로 수락지하차도에서 월계 1교까지 중랑교까지 쭉 통제가 되고 있고요. 반대편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도 장안교부터 월계 1교 지날 때까지 차량 진입이 통제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는 여유가 생겼는데요. 성산대교 쪽으로는 정릉터널에서 성산램프까지 긴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 뒤쪽으로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도 외곽 쪽으로는 월릉에서 신내까지, 도심 쪽으로 묵동에서 하월고까지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오늘 도심 쪽으로 정체가 심한 편인데요. 거의 전 구간에서 속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성수대교도 역시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 옆에 한남대교와 동호대교는 반대로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차간 거리 좁힙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인 전재용 씨의 일당 400만 원 귀족노역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마니 벌을 줘야 돼. 벌 받아야 돼. 지네들은 그런 식으로 세금도 안 내고 그렇게 막 다 갖다 돈 갖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 그렇게 먹고도 인내 없네 하면 안 되지요. 안 그래? 텔레비 보면서도 그랬어. 아주 나쁜 사람들이요. 아주 오래 살리고 돈 싹 받아냈으면 좋겠어 그냥. 대한민국은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400만 원이면 그 사람은 능력이 맞는 거고, 우리는 뭐 5천 원이면 5천 원에 맞는 거고, 자기 능력껏 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독하고 강인하니까 그 정도 해먹는 거지. 그러니까 하루에 400만 원씩 따라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 이게 나라는 빚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몇 억석 빚이 있다면서 한 사람 다 돈 다 받아냈으면 좋겠다고. 빚이 많으니까 돈 받아서 빚 갚았으면 좋겠어. 그냥 어떻게든 빨리 빚을 해결해 주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안 보이고, 저도 지금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알바를 해보면 돈 버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항상 있는 사람들이 더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볼 때 정직하게 돈을 번다는 게 더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 한 달 월급보다 훨씬 뛰어넘는 정도니까 그러네요. 황당하네요. 미납한 거에 대한 벌이기 때문에 벌 받는 느낌의 그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인터넷 보다가 최저임금 얘기 나왔는데 그것 괜찮은 것 같아요. 최저임금으로 해서 하루 일당을 책정하는 그런 방법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였습니다. 예, 여러 가지 말씀들 하셨는데 사실 뭐 이 얘기 일당 400만 원 얘기 듣고서 아마 화 안 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노역장에서 봉투 붙이는 것도 요새는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이 교도소내에 청소하는데 청소하는 사람도 하도 많아서 실제적으로 앉아서 이렇게 구경만 하는 그런 재소자들도 꽤 많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하루 시간 때우면 400만 원이라는 거. 이거 사실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법원에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형법인 유치기간 상한을 3년으로 정한 것에는 이유가 있는데 벌금형은 징역형 등 자유형보다 체계상 더 가벼운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만일 이런 식으로 400만 원씩 계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아예 실형을 선고할 때 중형을 선고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얘기도 사실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400만 원. 뭐 400만 원 그거보다는 아까 어떤 분도 말씀하셨고 국회에서도 지금 표창원 의원이 얘기를 했던 게 있죠. 바로 지금 최저임금 6천 원 조금 넘는 것. 시급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몇백 년이 나옵니다마는 그거 몇백 년 살기 싫으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제가 볼 때에는 바꿨다는 제도지만 또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부분입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까 싶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죠.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가 발표된 지 이제 일주일이 좀 더 지났습니다. 이후의 세계 경제 상황부터 지금 브렉시트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영국 내 현지 분위기 좀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김수정 통신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입니다. 예. 지금 브렉시트 국민투표 끝난 지가 한 2주 좀 안 됐죠. 그렇죠? 네. 예, 분위기 어떻습니까? 현지 분위기? 연일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시위가 국회 주변을 중심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예. 지난 토요일에는 4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를 촉구하는 대규모 행진을 벌였고요. 이외에도 연일 브렉시트와 관련된 시위, 토론회 등이 예. 활발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의견과 이론이 엇갈리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많이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예. 근데 뭐 이렇게 지역마다 좀 분위기 차이는 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지역별 투표에서 찬성 반대가 좀 많이 엇갈렸던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잔류를 강하게 외쳤던 런던이나 스코틀랜드에서는 연일 반대 시위가 직결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요. 탈퇴 쪽에 표를 던졌던 잉글랜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사실 시위보다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탈퇴를 할 것인지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국민투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물론 이거는 엑시트폴을 안 했죠. 그죠? 출구 조사를 안 했죠. 제 기억으로는. 이 브렉시트 때는요. 그렇죠? 국민투표 때. 네, 출구 조사를 일부는 했는데요. 일부는 그게 했어요. 많이 틀렸죠. 예. 네. 아니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 하면 EU 탈퇴 쪽에는 기성세대가 잔류 쪽에는 젊은 세대가 많았다고 하는데 이건 정확한 통계가 아직 나온 건 아니죠. 이 정확한 통계가 나와서 일단 이제 탈퇴 쪽에 기성세대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통계는 어떻게 나와요, 그럼? 벌써 선관위에서 집계를 한 모양이죠? 그렇게 빨리는 안 나올 텐데. 예. 아니, 통계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하고 통계는 다릅니다. 예. 투표 결과에서 그렇게
일단 그 탈퇴 쪽에는 기성세대가 많이 표를 던졌고요. 잔류 쪽에는 젊은 세대가 많이 표를 던진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어쨌든 제가 이거 여쭤본 이유가 세대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제가 여쭤본 건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나타낸 가장 큰 문제점이 사실 영국 내 분열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예. 젊은 층에서 70% 이상이 EU 잔류를 지지했다고 하는데, 결론은 어쨌든 브렉시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18살에서 24살 사이 젊은이들 중에 67%가 이번 결과에 화가 많이 났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많은 젊은이들은 이번에 브렉시트 찬성을 택한 노인들의 투표로 젊은 층이 피해를 입게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심지어 투표권이 아직 없는 16살, 17살 청소년들도 자신들도 추가 투표를 해서 이번 결과에 반영을 해야 한다, 예.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일단 버스는 떠난 거 아니에요, 이제? 그죠? 브렉시트가 결정이 됐는데, 지금 막 반대 시위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고 이래도, 국민투표를 무효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제도적으로, 보장된 방식을 통해서 결정이 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사실 고민이 있는 건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고, 이 재투표를 위한 서명운동에 400만 명이 훌쩍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영국 정세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탈퇴 협상을 시작을 한 건가요, 영국이? 탈퇴 협상의 움직임은 이미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상 탈퇴 협상에서 수많은 문제점을 풀어야 하고, 또 수많은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영국법과 EU법에서 동시에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무역협정 같은 경우는 새로운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겠죠. 근데 EU 입장에서 볼 땐 나가려면 빨리 나가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게 자꾸 시간 끌어봤자 인재만 더 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다른 회원국들의 동료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빨리 내보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지금 영국 국가 신용 등급은 자꾸 떨어지고 있고, 그죠? 파운드화 지금 떨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죠. 예, 여기 현지에 사는 영국에 거주하는 입장으로서 가장 빨리 체감되는 게 어떻게 보면 환율인데요. 예. 파운드와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영국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해외여행을 할 때 훨씬 비싸졌고요. 거꾸로 해외에서 영국을 방문하는 여행자나 유학생들은 훨씬 유리해졌습니다. 예. 또 주변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대출을 받기도 예전보다 많이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신용 등급에 관련되는 문제겠죠. 예. 이런 현상이 장기화되면 아무래도 부동산이나 주식,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 영국 경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측이 많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반대, 그러니까 브렉시트를 주도했던 측이 있지 않습니까? 주도했던 측은 이런 거를 예상을 못했나요? 주도했던 층도 이렇게 탈퇴가 진짜 될 것이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장난도 아니고, 예? 예. 예,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 예, 실제로 주도했던 수장들이 런던 시장이죠. 보리스 존슨 전 시장을 비롯해서 속속 사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정세가 막 불안정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브렉시트의 진행 과정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런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무책임해도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나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걸 예를 들면 브렉시트를 이끌었다면 어쨌든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지, 예? 성숙된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영국 정치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거를 예상하지 못했다? 아니, 그러면은 브렉시트를 왜 주장을 하고 국민투표할 때 왜 그렇게 사실
도대체 뭐를 했는지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더군다나 스코틀랜드 지금 독립하겠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영국으로부터 여러 해 동안 그 독립을 추진해 왔던 스코틀랜드는 이번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다수가 잔류의 표를 던졌고요. 결과가 탈퇴로 나타나자마자 즉각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다시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동시에 또 유럽연합을 상대로 영국이 탈퇴를 하더라도 우리는 잔류를 하겠다. 뭐 이런 외교 활동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실제로 독자적 잔류가 될 수 있을지 그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독립은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글쎄 현실적으로 장벽이 많습니다. 일단 영국이 탈퇴하는데 어떻게 보면 영국의 일부가 독자적으로 잔류를 하면 회원 자격이 좀 모호해지고요. 또 스코틀랜드가 독자적 노선을 걷기 시작하면 스페인의 카탈로나 지역이나 프랑스의 코르시카 분리 독립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 스페인이나 프랑스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장애물이 존재하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아유, 어쨌든 참 영국도 보니까 깝깝하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영국 런던에 있는 김수정 통신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청취자 여러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가 혹시 어떤 기간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몰랐거든요. 바로 양성평등기본법위에서 정한 양성평등 주간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남녀 간의 평등 개념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오늘은 양성평등과 관련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 알아보겠습니다. 여론분석 전문가시죠.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남녀 평등은 이게 과거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죠. 그죠? 네. 예,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서 이제 20, 30대에 성인 1000명하고 청소년 중2부터 고2까지 5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이 양성평등과 관련한 인식조사를 했거든요. 지난달에.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남녀가 평등한지 또는 불평등하다고 보는지 인식을 물었는데, 평등하다라고 이제 보는 응답이 전체 응답이 32.7%였고, 불평등하다라고 하는 응답은 36.9%였어요. 그러니까 불평등이 약간 높긴 하지만,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나머지는 보통이고요. 그런데 남성과 여성은 결과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평등하다는 응답이 더 높습니다. 예. 남녀가. 그러니까 38.2%를 가장 남성은 높은데. 평등하다고 생각한다. 네, 남자들은 이제 남녀가 지금은 이제 평등하다라고 하는 응답이 제일 높은데 여성은 49.6%. 거의 절반이 불평등하다. 여전히 그런 인식이 높으니까 전체 응답에서는 이제 많이 높아졌겠습니다만은 남녀 간의 그 인식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 내의 역할 분담, 그러니까 엄마, 아빠, 남편, 아내 이 역할 분담을 바라보는 인식에서도 여기에 관한 조사도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 또는 이제 어머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제 이런 인식이 있을 수 있겠고 또 남편과 아버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가정에서 이제 이것은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일단 엄마를 바라보는 또는 아내를 바라보는 인식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27.8%가 가장 높은데요. 주방에서 요리한다. 요리하는 사람. 근데 또 이 성인 같은 경우 더 많아져요. 40.2%가 주방에서 이제 요리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니까 여성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아내와 어머니에 대한 인식이 이제 요리를 하는 사람이라는 응답이 이제 제일 높은 것이고 반면에 이제 남편,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제 인식인데요. 여기서 제일 높은 것은
우리 교수님은 뭐 같으세요? TV를 보고 있다. 누워서. 누워서가 중요한 거죠. 그 두 가지 누워서. 응답이 이제 수위를 차지했는데요. 네. TV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TV를 보고 있는 사람. 이런 이제 인식이 청소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죠. 33%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성인들에서도 높았는데 34.6% TV를 보고 있는 사람. TV를 보고 있다는 응답이고. 두 번째가 거실 소파 위에 누워있거나 앉아있다. 그게 아니 둘을 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청소년에서는 13.4%, 성인에서는 20.4%. 그러니까 TV를 보고 있다 다음에 높은 것이 거실 소파 위에 누워 있거나 앉아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말씀하신 대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행위이기도 하죠. 대체적으로 가정에 있는 남성들 같은 경우. 그 세 번째도 또 흥미로운데요. 이게 이제 과거에는 잘 없었을 텐데 컴퓨터 혹은 휴대폰을 한다. 이것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면서 이제 스마트폰을 조작한다. 이 세 개가 동시에 가능하죠. 멀티를 이제 남성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남성들은 부부 싸움을 하는 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네. 스마트폰을 들고 골방에 들어가면 괜찮대요. 몇 시간 심심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렇게 이제 여성들 가정에서 이제 아내와 어머니를 바라보는 시각과 또 남편과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각 인식이 지금 굉장히 뚜렷하게 이제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가정 내 성 역할이 이제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가사 이런 것에 있어서 여전히 이제 그런 부분들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는 측면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게요. 외국 영화 보면은 남편들이 맨날 주방 가서 요리 도와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남편들은 그렇지 않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회 구조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요. 뭐냐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노동 강도가 굉장히 세고 사실 근무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참 우리나라도 그림같이 잔디도 깎고 이랬으면 참 좋은데 쭉 뻗어버려요 그냥. 예? 아니 남자도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회 구조가 바뀌면 제가 볼 때 양성평등도 좀 더 가까워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직장 내에서의 남녀 간 평등 문제도 심각할 거예요 이거. 직장은 남자들은 또 굉장히 이 양성평등 높아졌다는 인식이 이제 있는데요. 여기서 물론 근데 남자들도 한 이제 48.6% 절반 가까이는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있어요. 여자보다는 이제 높긴 한데 여성은 훨씬 더 높습니다. 여성은 이제 직장에서 이 취업 및 직장 문화 관련한 것인데요.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방금 전에 남자는 48.6%라고 했는데 여성에서는 75.5% 나왔으니까 여성이 느끼는 그 불평등 인식은 아주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죠. 이거 있잖아요. 남녀 간의 불평등한지 평등한지는 일단 임금 체계부터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상당히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는데 진짜 그 불평등하게 만드는 요인들도 임금 아닌가요? 아닌가? 보면은 직장 생활에서 주요한 이제 불평등 요인이 무엇인지 이제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자 굉장히 피곤하다. 집에 가면 이제 좀 많이 누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저도 온몸이 지금 아주 종합병원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에서 제일 높은 것은 남자들도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1위가 남자는 당연하다 생각하는 야근 문화. 그러니까 남자들이 야근이 좀 더 많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남자가 오히려 이제 불평등한 대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높은 거고요. 여성들 같은 경우는 출산, 결혼을 이유로 퇴직을 권유하는 문화. 강요하는 문화. 이것이 이제 23.4%로 여성들에서는 불평등 요인으로 1위를 꼽혔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성별에 따른 연봉 차이. 그것이 이제 15.1% 여성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출산, 결혼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하는 그런 문화. 또 성별에 따른 연봉 차이. 그다음 높은 건 승진 기회에 따른 이제 성별 차이 이런 것들을 여성들이 많이 꼽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는 이제 당연하다고 느끼는 이제 야근 문화 있고 그다음에 남자가 높게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잔심부는 여자가 하는데 힘든 일은 남자한테 시킨다. 이것이 이제 또 남자들이 느끼는 불평등 요인으로. 그거 사실 잔심부름 하고 싶죠. 근데 커피 맨날 타보세요. 그것도 좋은가. 그렇군요. 근데 10년 전에 비해서는 양성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뀐 거죠. 일단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이 10년 전에도 여성가족부의 비슷한 조사를 했거든요.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들 요즘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10년 전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10년 전 같은 경우에는
저 여자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지라고 하는 응답이 38.4%로 가장 높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번 조사에서는 저 여성 참 멋지다라고 하는 응답이 52.9%로 제일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여성의 독립적인 주체로서 예, 여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현격하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조사 결과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명절 때 이제 친가 외가를 합리적으로 방문하는 방법이 뭐라고 보는지를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 같은 경우는 친가를 먼저 가고 외가를 나중에 간다라는 응답이 68.3%. 이게 가장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런 여부와 무관하게.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가장 높게 나온 것은 이제 설날에는 외가, 추석에는 친가를 간다. 이것이 이제 제일 높은 응답으로 나왔어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다음에 친가 먼저 외가 나중이라는 응답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응답은 그때 이제 10년 전에 68.3%로 가장 높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35.2%로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명절 때 친가 외가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이 인식도 상당히 이제 변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성인 같은 경우는 시집과 친정, 본가 처가 이거 합리적으로 방문하는 방법 물었는데요. 시집 먼저, 친정 나중 또는 이것은 본가 먼저, 처가 나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10년 전에는 69.8%, 네. 70% 가까웠는데 이번에는 그 응답이 37.6%로 대폭 줄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늘어난 것은 설날엔 친정 또는 시집. 추석에는 시집 또는 친정 이 응답이 38.8%로 높았으니까 이것은 그 10년 전만 하더라도 10%도 안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동안 많은 이제 변화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이것은 실제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실제로는 그렇죠. 이 패턴이 나타난 건 아니죠.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 센터장은 어떠세요? 저는 왜 갑자기 말을 기간 못하시나? 동안 나눠서 갑니다. 지금 생각해가지고 억지로 얘기한 거 다 알아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것이 여론이다.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웅 센터장과 함께 했고요. 자, 지금 문자 들어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3119님이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화전에서 고양시 동산동 가는 길 용두 사거리 서운흥 입구 도로가 침수돼서 승용차들이 빠져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혹시 이 근처로 가시는 길이 있다면 다른 길로 우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비 피해 소식 들려드리면서 신율의 출발세 아침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더 큰 피해 없는 하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